무심코 받은 물건 하나 때문에 집안의 복이 전부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마음으로 받은 선물이 사실은 우리 집 재물운을 망치고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60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뚝 끊기고 아내분의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개업 선물로 받은 웬만한 사람 머리 크기의 수석이 문제였습니다. 그 돌을 치우고 나서야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선물 받은 뒤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돈이 모이지 않으며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진 않으셨나요? 좋은 마음을 거절하기는 어렵고 찝찝한 물건을 집에 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물건이 우리 집의 복을 깎아먹는지, 이미 받은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속 시원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복과 재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귀한 풍수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예정을 생각해서 혹은 아깝다는 생각에 남이 쓰던 물건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의 기운, 그 물건이 있던 장소의 기운이 그대로 깃들게 됩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기기라고 부릅니다. 좋은 기운이 깃든 물건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쁜 기운이 깃든 물건, 즉 살게살게를 품은 물건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과 그 이유, 그리고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물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돌이나 수석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다가 예쁜 돌이 보이면 무심코 주워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인에게서 이거 모양이 참 좋지? 하면서 수석을 선물 받기도 하죠. 하지만 돌은 땅의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물체입니다. 만약 그 돌이 병원터나 사고가 났던 자리 혹은 묘지 근처에 있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은 온갖 부정적인 기운과 원한, 슬픔의 기운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음습한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고 하는 일마다 막히게 만들며 심하면 우환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게에 출처 불분명한 수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손님의 발길을 막고 재물운을 끊어버리는 최악의 풍수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집에 이런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있던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강이나 깊은 산 속에 조용히 두고 오십시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붉은색 천이나 종이로 잘 감싸서 비가 오는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이 있고 비는 그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오래 입던 헌옷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옷을 물려 입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이거 비싼 옷인데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하면서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옷은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 특히 건강 상태나 감정 상태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만약 오랜 기간 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이 입던 옷이라면 그 옷에는 병마의 기운과 슬픔, 좌절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며 심하면 그 사람의 불운이 나에게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옷은 태우거나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절대 다른 사람이 입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옷을 받았다면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받아버렸다면 절대 그냥 입지 마시고 소금을 조금 푼 물에 담가 두십시오. 하루 정도 담갔다가 햇볕에 바싹 말린 뒤에 입으시거나 차라리 의류수거함에 버리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소금과 햇볕은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를 알 수 없는 인물화나 추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그림 한 점 걸어두면 분위기가 살아나죠. 그런데 벼룩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싸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작가도 그림의 사연도 모르는 그림을 걸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림에는 그것을 그린 화가의 혼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 화가가 극심한 가난과 고통, 우울감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림을 통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원망스러운 표정의 인물 하나, 지나치게 어둡고 기괴한 느낌의 추상화는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가족들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더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그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걸어두는 그림은 밝고 평화로운 풍경 하나, 풍요를 상징하는 탐스러운 과일 그림, 힘찬 기운의 말 그림 등이 좋습니다. 그림을 통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가 나가거나 깨진 그릇이나 도자기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살림하다 보면 그릇 한두 개쯤은 이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아깝다고 그냥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풍수에서 깨진 물건은 깨진 복을 상징합니다. 이가 나간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재물운이 깨지고 건강운이 새어나가며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이런 그릇을 내는 것은 복을 내쫓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쓰던 거지만 아직 쓸만해라며 깨진 그릇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깨진 복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받지도 쓰지도 마십시오. 깨진 그릇은 신문지에 잘 싸서 즉시 버리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그릇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가 나간 그릇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새 그릇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알 수 없는 오래된 거울도 피하셔야 합니다. 거울은 단순히 물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거울을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울, 특히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거울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이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비추었는지, 어떤 공간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거울이라면 밤마다 집안에 나쁜 기운을 뿜어내고 심지어 원치 않는 존재를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머리맡에 거울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거울은 가급적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앤티크 가구 등에 붙어 있어 어쩔 수 없다면 거울면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천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받으면 집안에 복을 내쫓는 물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시든꽃이나 박제처럼 생명의 기운이 다한 물건들도 집안의 생기를 앗아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을 어떤 기운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옷장을 열고 창고를 둘러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건들이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할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운을 막고 행운을 부르는 시작은 바로 정리와 비움입니다. 나쁜 기운을 가진 물건을 과감히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복과 재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귀한 정보를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풍수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